예,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금요일의 코너 뉴스게임.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중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경호처가 인간벽을 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 중이다. 그러니까 버스를 정문 앞에 세워놨는데 그거는 도보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공수처가. 근데 경호처가 지금은 인간벽을 쳤다는 게 스크럼을 짰다는 얘기일까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 중인 상황. 그래서 관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부는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들리는 것들을 취재로만 계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님.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죠. 저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런 탄핵 사태 때도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위원장을 그때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을 이제 늘 대자비를 해보는데 정말 참 안타깝고 아쉽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이 저렇게 해서 저 모습으로 갔어야 되나. 앞에 이재호 선배도 말씀을 했지만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본인이 잘못을 범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수사 주체들과 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품격과 채통을 지키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자발적으로 했다면은 이 엄동설한 이 추위 속에서 결국 마지막 태극기에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시민들의 호소하면서 자신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안가에 들락거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 마시고 식사하고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설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이 처신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당신 버틸 때까지 버티고 당신이 알아서 끝내라. 이 상황인 거죠. 지금 충언을 하고 대통령을 위해 직언을 할 참모가 한 명도 안 보인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염치라는 것은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반대 말은 파렴치입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측근 가신 그룹들이 대통령 지금 처신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집문 기간 동안 그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는 뭡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파렴치 합니까? 저는 지금부터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든 위증자든 어느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걸 수습하고 이걸 책임지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은 또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염치 좀 챙기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건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체포당하느냐 마느냐 그런 순간이거든요. 저는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은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럼 결국은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졸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 국가 전체를 굉장히 좀 처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역사와 민주주의와 헌법과 혼자 맞서고 끝까지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재호 이사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들도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물론 현직일 땐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들을 다 받았는데 다 나름은 다 억울했던 거 아니에요? 스스로는. 하지만 조사를 받는 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니까 나는 가서 얘기를 하겠다. 내 억울한 걸. 그런 거죠. 그러고 재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조사도 안 받겠소는 우리가 너무 처음 보니까 좀 황당해요.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강인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자연인의 또 신분도 아닙니다. 예. 공인 중에 공인 대통령이었어요. 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큰 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면서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또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이 강인하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입니다. 집권당 국민의힘을 이 당정 관계도 이렇게 완전한 수직적 당정 관계로 가장 오랜 롱타임 오랜 시간으로 예. 이렇게 당정 관계로 집권당마저도 이렇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 파탄으로 만드는 이 책임 언제까지 그러면 보수의 상징인 이 집권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파멸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그냥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소신으로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정당하고 당위성이 가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헌재에서 심판 과정에서 그건 충분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미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바로 즉각 해제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진 마당이에요. 예. 그럼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된다 그러면 그 수사는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그렇죠. 자기 발로 응해줘야지. 그럼요. 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발부되고 그걸 또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충신들이 그 가신들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은 게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이 애국 시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왜 밤을 새우면서 이 엄동설안에 저 추위 속에서 예. 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지금 뭐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님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역사상 이렇게 격앙된 말투로 비판하시는 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건 아니다. 이건 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을 생각해서도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최수정님 저는 그 심리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편지 보냈잖아요. 지지자들한테 추운데 고생한다. 걱정된다. 추운데 그러면서 힘내자. 버티자. 이 편지도 참 이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심리는 뭐예요? 윤 대통령은 사실 일종의 이제 망상과 광기로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하고 당연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선언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탄핵 소추 헌재의 기본적인 이제 서류 송달 자체도 거부를 하고 변호인단 선임도 안 하고 그러다가 헌재가 일정을 그냥 진행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헌법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 과정도 네. 저항을 하고 파괴를 하고 또 지금 수사 이 출석 요구 이런 거 소환 이런 거 다 불응하다가 결국은 이제 체포당하고 예.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바깥에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뭐 처음부터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된 다음부터는 탄핵안이 통과된 다음부터는 장애투쟁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애투쟁 메시지를 날린 거거든요. 나와 국민들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 장애투쟁 투쟁하자라고 또 선동한 첫 사례. 그것도 첫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출석도 안 하고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결국은 강제로 체포 구금되는 이런 이제 첫 사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처참하고 정말 부끄러운 이런 사례들을 만드는 기록들을 지금 써가고 있는 거예요.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을 매일 하게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네. 있다는 말씀인데 공수처가요
최상목 대행하고 대통령실에 체포영장 협조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면은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받았을 거고, 그다음 최상목 권한대행도 받았을 거고, 체포영장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회신을 보냈답니다. 나한테는 경호처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고 최대행은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 이게 최대행이 문 열어라 하면은 이게 경호처가 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나요? 사실상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수사 기관으로부터의 그런 경호 문제를 갖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행이죠. 그런 대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진석 비서실장은 쉽게 말하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이에요. 예. 물론 대통령실의 기능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누군가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대행을 또 보필하고 예. 또 대통령실의 기능이 작동하게끔 하는 그 역할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현직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바로 경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자신이 못한다 이 이야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보수의 정체성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국가 세력이나 국가 전복 이런 세력을 척결하고 막기 위해서 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얼마 전에 롯데호텔 소공동 거기에서 박지원 집 민주당 의원을 만나가지고 예? 거국 내각 총리를 제안한 대통령의 측근 누군지 밝혀야죠. 예? 저는 애국 시민들한테 이 실체적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과연 그러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말 보수 우파의 그런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통령이었다면은 작년 연초에 박영선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가 제안되고 또 양정철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에게 또 비서실장이 제안되고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걸 유추해서 보시라고요. 13 비상계엄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험하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 좌파 세력이 정말 국가의 안위에 엄청난 문제였다면 집권당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한테 거국 내각 총리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고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거 진짜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지금 이런 방구도 없냐 이거죠. 일단 박영선 전 장관한테 총리 제안을 진짜 했었느냐 안 했느냐. 요게 다 했다면 진짜라면, 그러니까 거부한 적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 편지 내용과도 모순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당연한 거죠. 박지원 의원한테 누가 제안한 걸로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흘러다니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 기사 내용 말 그대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 마당에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걸 밝혀야 된다고요. 더 이상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권 행위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은 그거는 국회는 국회의원 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판단한 거고 헌재는 헌재대로 이제 판단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론은 국론이 분열되고 이제 국민들이 다시 진영 싸움으로서 내전 상황으로 가버리면 대통령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국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위기는 이제 금융 위기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이 갈등하고 상처하고 이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좀 자진해서 나가 조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최수성님? 애당초 없었던 거죠. 제가 이 정권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참 용산 참모들 힘들겠다. 그러니까 참모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대통령이다. 우선 폭발적으로 화내는 중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정책이든지 판단해야 될 거를. 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냥 먼저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아랫사람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 위에서 그냥 먼저 지도자가 얘기하고 먼저 해버리면. 면접 결론 내리고 네. 먼저 얘기하고 네, 네. 화까지 내고 화까지. 이러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말들 이제 많이 들려왔잖아요. 그야말로 뭐 이 물건만 부시고 안 내던졌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화내고 경로가 생활화된 이런 대통령 하에서 참모 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죠. 지금도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할 참모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다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 방향으로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저 방향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간 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네. 이 건의하고 네. 조언하고 이럴 수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자, 좀 전망을 해보면 지금 관저 안에 있는 윤 대통령 자기 발로 걸어 나올 가능성 제로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김성태 의원님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오늘부터 예,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작부터 예, 구속 기간은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 공수처가 저렇게 예.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저길 들어간 이상 네, 어떻게 하든 체포영장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목을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마냥 예. 저렇게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오늘 뭐 체포돼 나올 것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자진해서 저는 나오진 않을 지금도 거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믿는 핵심 참모 그룹들 예, 빨리 수사 주체들하고 예, 협의해서라도 예.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이용하던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어디서 공수처에 내가 언제까지 출석하겠다. 그리고 당신네들 철수해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해야 그게 대통령다운 거예요. 그걸 정진석 실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역할을? 저는 정진석 실장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 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네. 제일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이 사람들 움직여줘야죠. 말하자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당이면 당, 예. 정부면 정부, 흔히 말하는 핵관이라면 핵관, 어느 누구든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자기 밑에 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을 지금 1년째 하지만은 늘 사실상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한 1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한 번도 주류 쪽에 정치를 하면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방송 나와서도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디펜스하고 때로는 실드도 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자, 이제는 잠깐만요. 책임져야죠. 지금 중요한 말씀들 하고 계셔서 댓글쇼로 좀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두 분 시간 괜찮으세요? 예, 그럼 본방송 여기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금 당에다가 따끔한 충고의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좀 버티고 있을 게 아니라 자진해서 최소한의 마지막 품격을 좀 지키면서 조사받을 수 있게끔 누군가를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 예. 말씀을 막 하시다가 지금 댓글쇼로 넘어왔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집권당 집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할 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에 저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강제 구인되는 그 모습 어느 국민이 저걸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도 국민의힘이 집권당임을 강조하면서 당정관계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네, 장관들에게 자신들의 지역 사업이라든지 어떤 예산 집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는 그런 집권당이 아니라 예. 자신들이 뜻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인 이런
한마디로 국정 운영에 오판을 해서 네. 13 비상계엄 사태 같은 그런 내용이 발생했다면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할 만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갖다 지체시키는 그런 부분이 책임 정당 집권당이 네. 할 역할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질문은 최수성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께서는 딱 누가 나서라라고 지금 딱 짚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해야 되긴 해야 된다. 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성님. 근데 지금 그럴 네. 타이밍이 아니죠. 이미 놓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계엄 이전 상황이면은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엄 불법적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서 예.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될지 해드릴게요. 그 이후의 상황에 예. 조언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 버리고 지금 절벽에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낡은 칡렁쿨을 잡고 그 칡렁쿨을 들쥐가 갉아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칡렁꿀 잡고 이 간당간당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손을 선뜻 내밀겠는가? 아니 그 얘기가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도 그- 떨어질 수 있는 그 얘기를 또 네. 할 상황도 아니죠. 상황도 아니고. 예. 지금 뭐 체포영장이 지금 집행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누가 하겠어요? 평소에도 못했는데 그 마지막 대통령의 채통이라도 좀 지키시라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할 수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하하. 김 의원님이 누군지를 찍으신다고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그 이야기를 지금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 평가는 분명히 이 이후에 예. 언젠가 할 때가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망친 삼적이 있습니다. 삼정 누굽니까? 예. 대통령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서 김용현.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같은 결정적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관심 몰입의 중에 대통령실의 대표적인 관심 몰입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정부를 이야기하면은 네.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 이 사람 벌써 2년 됐습니다마는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무려 159명의 국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수습할 때 수습되는 과정까지는 현직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수습이 이루어지고 난 또 2년 7개월 갖다 장관직을 유지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하. 이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그냥 무소불위의 대통령으로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당의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 예? 의원. 대표적인 관심 몰입이에요. 예? 지난 총선을 망친 장본인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공천을 하면은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도 절대 가반 의석을 확보합니다. 대통령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나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처신으로 국가기관 공수처의 체포영장 이 자체를 갖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품격과 또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체포돼가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경호 차량을 타고 수사 기관으로 가서 당당하게 수사받는 게 이게 국민을 위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상 굳이 꼽으라면 이 세 사람인데 한 명은 지금 벌써 구치소 가 있고 네. 한 명은 지금 이제 숨도 안 쉬고 있어요. 사퇴하고 사퇴했죠. 이상민 장관. 이 사건 나오자마자 한 사람 아직까지 네. 여의도에서 삼선 의원이라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 이철규. 이런 사람 석고 대제하면서 배지 떼고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당위성이 있는 거라면 대국민들에게 그렇게 설파해야 되죠. 다 숨어버렸죠. 하하. 대표적인 관심 몰입의 3인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은 걸 텐데 지금 말하겠습니다 하고는 3명의 실명을 대셨습니다. 이 세 사람, 한 사람은 아예 이미 구치소 가 있습니다만 이 세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금 마지막 버티고 있는 대통령한테라도 가서 조사 받아라. 마지막 품격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관심 몰입의 한 사람 김용현 전 장관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에도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편지 보냈죠. 예? 어제 입장 이게 보냈어요. 정상적인 지금 현재 아. 나라입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라도 인신이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이 사람들이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라도 예, 예, 설득 이해시키고 예.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자신들이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수성님. 저는 오히려 지금 보세요. 김성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어. 그걸 국민의힘이 지금 그거를 수습을 해야 돼요.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다는 말을 못하고 안 했잖아요. 계엄은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냐.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느낌적으로 잘못됐다 정도예요.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불법과 위헌이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한 명도 안 했어요. 어허. 그 탄핵 찬성 던진 그 김상욱 의원이나 네, 이런 분들 김혜지, 빼고, 조경태, 한동훈 뭐 전 대표 빼고, 정도 했죠. 네, 그 쫓겨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탄핵 반대한 분들이 지금 당을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래서 탄핵 찬성이 소수였어요. 그거는 계엄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못한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치적 계산기가 작동했죠. 야, 탄핵되면 네.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게 어떻게 불법 위헌 계엄을 선포한 데에 탄핵 반대해야 되는 논리로 이재명을 등장시킵니까? 그거 정치적 계산기거든요. 이게 당내에 다수의 이 동의를 받은 결과가 탄핵 반대 절대 다수, 탄핵 찬성 소수, 한동훈 쫓겨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내란이라는 얘기는 더더욱 못하죠. 국민들은 저거 내란이라고 모두가 증인이 돼서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본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내란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오른쪽 날개도 아니고 오른쪽 날개의 맨 끝에 그 깃털과 같은 이런 이제 극우적인 이런 사람들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사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비토가 분노가 이렇게 끓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확하게 선을 못 긋는가? 좀 빨리빨리 그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최수성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여기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말하자면 스텝이 꼬여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스텝이 꼬인 건데요. 네. 기꺼이 스텝이 꼬이는 것을 알면서도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광훈 목사 한테 아예 그 집회에 가서 큰절까지 하고 그전에는 쉬쉬했던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전광훈 목사하고의 연결고리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한창 이제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그때도 전광훈 목사가 뭐 우리 당에 무슨 영향이 있냐. 그런데 아예 가서 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계엄이 불법이다라는 것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네. 이러지 못했던 것이 여기까지 와서 완전히 극우 정치가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몸통으로 진입한 상태예요. 자, 이게 바깥에서 보시는 어떤 논평이시고 그 안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선 딱 긋고 이렇게 갔었어야 이게 당이 사는 길 같은데 지금은 약간 대통령하고 한 덩어리처럼 보여지고 있는 요 제스처, 요 모양새. 이거 원인 뭐라고 보세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예. 줄 세우기를 좋아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팬이 되면은 예. 기염받고 사랑받고 예. 그리고 안 가든 뭐 대통령실 어디든 불러서 늘 그냥 또 전화로서 늘 그냥 아. 격려하고 자기 이야기 마음껏 했죠. 아, 전화 통화도 많이 해요? 사적인 많이 전화 했죠. 통화도? 그러니까. 아니, 술 안가로 불러서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술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언제든 수시로 통화할 수 있었죠. 친하면 예, 예. 이쁨 받으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그나마 보수 우파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예.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은 아무리 뭐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아니라 그러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예. 그럼 정치는요 국민들보다 너무 많이 앞서가도 하는 거예요. 조금 앞서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의 그 눈높이 마음 정서를 갖다 집권당이 정치가 그걸 못 읽으면서 어떻게 당이라 정당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측근으로 그동안 빨대 꽂고 호가호연 그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 어려운 상황을 올그나마 마지막 충신의 모습으로 기회가 있죠. 이런 때 자기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래 이 나쁜 친구들 전부 다 다시 뒤에 숨어버려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대1 야당 민주당이 그동안 아무리 이제 독단적인 입법농단을 벌리고 또 뭐 탄핵농단을 벌리고 또 예산농단을 벌려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정치적 난맥상이나 국정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그럴 수 없다고 이미 그럼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 헌법 체계 하나 모르고 말이에요. 법률 하나 모르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 부분을 계속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 다 맞고 그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지금 흐름은 그래서요. 같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이도록 오늘 이 공적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지금 윤석열 예, 대통령과 비교하면 하늘 땅 차이예요. 최순실이라는 그 가까운 여성 한 분이 국정을 농단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그 엄청난 25년의 핵 구형을 때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죠. 그만큼 자기는 그런 이 내란죄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이 내란죄의 그 범죄 정도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내란죄를 갖다 자기를 배출해준 이 보수 우파 정당 국민의힘이 끝까지 자기 자신하고 그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손가락질을 당하고 망한 정당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패족이 되기를 그걸 희망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나를 만들어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 내가 대통령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었다. 이 판단은 내가 헌재에서 받고 이 내란죄에 대한 범죄 행위는 내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협치 통해서 지금이라도 국민 먹고 사는 문제, 애교 안보 문제 챙겨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대통령이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려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7개월 하면서 당대표 3번 바뀌었어요. 비대위원장 3번 들었었어요. 이 비상체제.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 6개월 만에 쫓겨난 원내대표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재명 이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이러다 보다가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판 깔아주는 거 아니야라는 정서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는 흐름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판 깔아주는 셈이 되는 건 거죠. 아니냐. 그 절대 말씀하시는 이런 거죠? 상황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처신하면요. 그동안 흔히 말하는 입법 기간을 갖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 우리가 그 수많은 공격을 했고 지금도 현재 법정에서 재판 선고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대폭 송금 문제는 아직까지 그냥 재판부에 기피 신청 넣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아직까지 민선 자기 변호사도 선임해서 통보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공개합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표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행위나 면죄부를 주고 있는. 다름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가 지금은 군부대와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최수성님이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한 겹 싸고 있고 그다음이 경찰들이 싸고 있고 마지막을 수방사가 싸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럼 수방사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글쎄 이제 군부대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군 부대라고 표현했으면은 예. 수방사 병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방사로 추정이 되죠. 네. 예. 관저 안에 군부대와 대치 중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수방사로 추정이 되고 그 내부는 지금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 좀 상을 여기 방송 예, 들어오기 예. 전에 좀 예. 그 현장에서 좀 확인된 부분은 예. 이미 공수처 수사관들은 예. 간저 정문을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비록 예. 경호처에서 버스로 그 정문을 이렇게 바리케이트 쳤지만은 예. 그 틈으로 옆으로 문 열고 정상적으로 예,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갔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의 이대한 부장검사는 그 입구에서 간저 입구에서 차를 타고 간저 근방까지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속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예각 경비를 서고 있는 거는 수방사 예. 55 경비대예요. 예, 예. 이게 경찰하고 저렇게 대치하고 무례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뭐 일정 부분 군으로서 자기네들 그 뭐 임무 정도지만은 지금 현재 이미 진행은 대통령 관저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대치하는 예각의 거군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장을 들은 사람은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관저 문까지 열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그거는 지금 모르는 그건 거 아닙니까?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 위까지 쭉 걸어는 올라갔다. 관저 정문 안은 통과를 했다는 통과해서 거죠. 쭉 올라갔고 밖에서 수방사하고 그다음에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왔잖아요. 그 인력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호처에서 예. 아마 저 공수처 수사 인력은 들어갔지만은 경찰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 그 집행을 위해서 네. 필요한 그런 좀 더 필요한 그런 경찰 인력 정도는 지금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제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최수영님이 이제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요 그림도 아마 그려지실 거고 이럴 때 경호처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도 아마 좀 계산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계세요? 과거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나 예. 여기하고는 이제 사례가 좀 다른 게 예. 그때는 이제 내란죄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체포영장에 적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예정이 됐던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다음 스케줄이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원래 방송 시간도 그렇죠. 좀 뒤로 왔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다음 예. 제 스케줄이 좀 어렵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지금 급하시면 혹시 아니 뭐 몇 최승 분까지 혹시 가능한? 최승 말씀까지 아직 마치고 알겠습니다. 최성님 이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에 예. 현직 대통령도 체포 구금 또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소추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110조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서 적시를 했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그 경호처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책임자거든요. 권한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이거는 막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해서 구금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이잖아요. 예, 침묵이. 법원은 얘기했잖아요. 형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예. 그다음에 이게 막잖아요. 네. 그럼 그냥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특수예요. 예. 예, 형량 높아요. 그런데 경호처장이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처장이거든요. 지금 처장이 네, 탄핵을 지금 2번 겪는
아, 그래요? 경호처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치에 대비를 했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어디 지역위원장을 아, 예, 했었던 했었죠. 사람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 이제 속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알거든요. 예, 예, 왜냐면 예. 지난 상황하고는 다르요. 법원에서 적시했고 최상목 대행 막으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 충돌 없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보호하는 이런 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하고 충돌이 야기되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경호처라든가 이런 데서 못한다. 군도 두말할 나위 없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서 경호처로서 최소한의 뭐라 그럴까 도리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을 하고 제스처 보이고. 그러나 법적으로 이게 위해받을 만한 혹은 또 의율이라 그러죠. 의율 될 만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 정도 선에서 결국은 체포돼 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발로 나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가지 않겠니.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은 좀 제발 자신의 발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금 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설득해라 이 말씀이시고. 아니 이게 알겠습니다. 체포가 예. 뭐 들고 나가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자기가 결국은 자기 발이긴 집행에 한데. 이제 응할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상황이 진행이 안 됐어요. 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대치 상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방송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주말 내일 주말 뉴스쇼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또 월요일에 저는 찾아와서 상황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최재성 전 정무수석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